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주택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 행사는 이 정보제공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열람을 하기 때문에, 즉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을 주택임대차 정보 열람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6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인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지방법원과 지원, 그리고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 대해서 임대차 목적물,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요한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차임과 보증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당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입니다. 그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그러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란, 즉 정보 제공 요청권이 있는 자란 이 주택의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 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은행 등 금융기관, 기타의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택의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인, 뭐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 기록에 기록된 권리자라든가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조금 전에 봤었죠. 이해관계 있는 자,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자, 동의를 얻은 자입니다. 얻은 자는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당해 주택에 대해서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당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조금 전에 봤었죠.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의가 있어야만이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이 있어요.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무엇보다도 이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즉 당해주택의 담보대출과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당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 주택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해주택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설정 등기가 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접 등기상 증명서나 그 열람을 통해서 당해주택의 담보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당해주택에 먼저 입주한 다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실질적으로 가부 입장에 있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려면 약자인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이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쿨하게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주는 임대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아파트, 뭐 빌라,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이 다세대 주택 내지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특정한 각 호실 201호라든가 뭐 302호 이렇게 각 호실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면 이 각 호실에 그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가구주택 내지 단독주택 경우에는 그 주택 건물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면 그 주택에 여러 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즉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먼저 입주한 다른 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 8월 18일 개정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민간 임대주택 중요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즉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반대로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당해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한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요청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해주택에 대한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이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집주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요구해도 집주인이 불쾌하다며 이에 불응하는 그러한 집주인도 있고요. 또 계속 그런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보 제공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가부 입장에 있는 이 집주인에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나중에 물건을 안 내놓을 수도 있겠죠, 중개사무실에. 그렇기 때문에 의뢰 입장에 있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정보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이라고 이제 기재하고 그 사정을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설명하게 되면 그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불안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 수수료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임대인이 그 총액을 알려주면 그 총액만 간단히 기재해서 중개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나중에 그 주택이 경매에 붙여져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임차인은 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실질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집 없는 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그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얘기죠. 이 집 없는 서민에게는 이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재산인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주택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동시행령을 개정해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에게도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이 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내지 보증금 완화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제가 임차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약자유 원칙이 인정되는 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 당해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공개해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정당하고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에게도 현재는 임대차 정보 요청권이 없습니다. 즉 임대차 정보 요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당해 주택에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총 9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 9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즉 돌려서 제3자, 즉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차후에 기존의 임차인은 집주인이나 그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직접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직접 실거주하는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임차인은 현재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정보 요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임대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직접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 즉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8월 31일 날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